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앞에서 주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개운함이나 성장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앞에서 이제 게닐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와 의의와 문제, 비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뭐냐 하는 것을 다루는데, 근데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 그것도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4장 영적 지능 대 영적 경험이다. 5장 성장의 초기 단계들이다. 성장의 초기 단계들이라고 해서 게닐버의 가상을 조금 더 아는 분들은 앞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게닐버가 인간의 의식의 성장 발달을 이걸 갖다가 이 계통 발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의식의 진화 발달해왔냐 하는 걸 태고적인 것부터 중세, 근대까지 이렇게 어떻게 가냐 그거하고 성장 발달 진화 이거의 핵심이 된 게 발달 심리학, 앞에서도 눈이 얘기했지만 발달 심리학을 바로 지금 얘기한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계통 발생적으로 진화해왔냐, 그거와 아이가 태어나서 20세 초까지 성장할 때 성장 단계의 발달, 그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성장 발달하냐 하는 걸 똑같은 모델을 갖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진계, 장갭서의 태고적, 마법적, 신화적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발달 심리학의 그거가 똑같은데 그 세계관으로의 변화, 시대적인 사조 이걸로서 얘기하고 있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게닐버가 갖고 있는 성장과 깨어남에 대한 것도 이제 내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게닐버가 얘기하는 거에 가장 그건 뭐냐면 이 성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했듯이 제일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의식의 진화 이걸 얘기하면 태고적부터 이렇게 온 거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될 때까지 발달 심리학적으로 그때는 이제 인지와 자아와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발달 라인들의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그것이 합쳐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인성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도덕성이지. 그러니까 도덕성하고 성격하고 성품하고 도덕성을 합치면 그게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그 인성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사회성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 다음에 그게 발달 라인에 영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하고 이제 영성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주제 자체가 영적 지능 대 영적 경험이다. 이게 그한데 게닐버가 이게 지금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보면은 이것도 내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다시 그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서양에서 지금 유행하는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4장의 영적 지능 대 영적 경험이다. 이런 그걸로서 이제 게닐버가 여기에서 그 하는 게 영적 경험이다. 사실 근데 영적 지능이다 하는 것은 요새 서양에서 어때요? 영적 지능. 이걸 또 요새 서양에서는 주로 다른 말로 영적이라는 영적 지능을 갖다가 영성지능 이런 말로 쓴다. 그게 영성, 이게 뭐야? 영어로 하면 spiritual intelligence란 말이야. 이것이 보편화되어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쓰게 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쓰게 된 거는 누가 그랬냐 하면은 이게 사실 우리 영성의 문제 또는 영적인 거.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영성을 얘기한다는 건 서양으로 얘기하면 인간 존재의 가장 인간이랑 우주의 궁극을 갖다 스피릿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플라톤 시대부터 신프로티노스, 다음에 이제 절대 관념론 헤겔까지 이 핵심, 그게 또 기독교로 와서 플라톤 사상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핵심이 뭐예요? 뒤에 또 플로티노스는 신플라톤적으로 해서 그것이 다 기독교의 근본 사상의 핵심이 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철학이나 그거나 전부 다 이 말 한마디로 이제 이 존재로의 궁극의 실제를 존재로 얘기할 때 이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영을 갖다가 이거 하는 걸 지능으로 얘기한다. 우선 이것을 이렇게 유행하게 되고 지금 이 그 하게 된 거는 이게 파울로의 페이스의 발달. 이게 발달 심리학적으로 페이스의 발달이에요. 페이스란 건 뭐예요? 그래서 영어 그대로 하면 이건 사실 영성이 아니라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이게 신앙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종교성에 대한 얘기라면 종교성.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과 믿음이지. 믿음이 신앙의 창원으로 이제 게닐버 사상에도 이제 보면 앞에 보면 영성에 대해서 단계에서 처음에 믿음, 신앙, 체험 이렇게 해서 고원 체험 해서 뒤에 쭉 게닐버 사기 사상에서 나온 내 책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하고 파울러가 발달 심리학적으로 이걸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닐버가 지금 자기의 발달 의식의 스펙트럼을 게닐버 의식의 스펙트럼은 게닐버는 의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식을 스펙트럼을 본다 이거예요.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옛날에 게닐버가 의식의 스펙트럼 책을 냈을 때는 와 이거 의식을 갖다 스펙트럼
파동, 주파수의 차이 뭐 이걸로서 빨주노초 파남보 야 이거 새롭다 과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확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주파수, 진동수 이거의 차이를 가지고 의식을 나타낸다는 건 실상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이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오늘날 양자 물리학이나 파동이고 파동은 뭘로 돼 있어? 파동은 에너지와 정보. 정보는 이게 식이고 에너지는 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동 자체를 갖다가 그랬을 때 여기 식을 갖다 이런다는 의미에서 케인일버가 스펙트럼을 한 것 자체가 그걸 통찰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식으로 뭐 당연히 특성이 다르거나 주파수가 다른 그게 아니라 의식은 제일 우리가 기본 아주 원초적인 의식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물 말고 무생물한테도 기본적인 있는 거고 뭐 그걸 보는 거나 마찬가지 양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건 양자 의식, 식, 정보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체만 가까이 해도 생명체의 가장 바이러스나 뭐 같이 아주 원초적 생명체에 갖고 있는 식 여기에서부터 모든 생명체 동물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거쳐서 그 위에 가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스피릿 그러면 이건 존재적으로 그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궁극 얘기하면 이건 스피릿으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궁극으로 보는 일자 유일자지 유일자 또는 유일신 근데 여기에 상응하는 걸로서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 뭐래요? 그래요. 여기 우리가 일자라고 하면 일자에 대응하는 걸로서 우리는 이건 일심이라고 그런다. 일심. 그러니까 이건 서양에서는 이걸 존재 종교고 서양은 모든 게 존재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은 물론 뭐 힌두교의 그 베다 사상 그것은 힌두는 존재와 인식 양쪽을 다 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식적인 것만 가지고서 나와서 종교를 개혁의 종교로서 그한 게 불교란 말이에요. 불교에도 물론 인식만 얘기한다고 하지만 화엄 사상 이런 데서 존재적인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부 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일심이라 그러고 이건 유일심이라고 한다. 유일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종교 자체가 존재고 이쪽은 인식의 종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게 궁극의 실제라고 하는 거. 케인일부는 이걸 뭐 존재나 인식 따지지 않고 하여튼 뭐 영, 그다음에 일자 뭐 일심, 뭐 일미, 뭐 해서 막 쓰고 있지만 사실 엄격히 보면 이 양쪽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존재적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그 존재에 대한 인식, 이 양면이란 말이야, 양면. 내가 항상 하듯 그 양면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영성을 우리가 궁극의 실제를 갖다가 얘기할 때 케인일버가 잘 쓰는 말로 또 이 파울로도 그래서 그하지만 인간들이 영성을 얘기하는 단계에서 궁극의 관심사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의 궁극의 관심사예요? 이게 존재, 서양 중심으로 하면 존재에 대한 궁극의 관심이에요, 서양. 우리 불교에서는 존재에 대한 궁극의 관심이 아니고 뭐예요? 인간의 마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케인일버 책들이 전부 다 이 뭐예요? 동양 거는 서양에서 편입시켜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지만 존재 중심으로 서양 중심적인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케인일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가 왜 일로 그하냐면 진흥이란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궁극의 존재, 관심사라는 것은 자체가 뭐냐면 의식이 아래 단계에서는 인간들이 궁극의 실제가 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 뭐 케인일버가 좋아하는 그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옛날에 태고적으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 뭐 이래 그때 그게 태옥적이고 태옥적인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그때는 뭐예요? 궁극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때의 그 인간들 기석기 시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의식으로서는 보통 인간들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데다가 거기에 대한 그 너머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갖다가 보고서 이 인간들 또 놀라고 뭐하고 뭐 번개만 치고 뭐 해도 막 놀라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게 의식이 그런 수준에 있을 때 관심사는 이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이고 볼 때는 신적인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란 게 그것도 의식의 수준이 그 뒤에 더 그하면서도 그런 수준에 있는 거고 궁극의 관심사로서 궁극의 실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인지가 여기에서 뭐예요? 인섭적인 어떤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케인일버가 얘기하는 스펙트럼적으로 얘기하면 인섭적인 거라는 걸 뭐예요? 인지가 개인적인 인지로서 최소한도 우리가 뭐냐면 전 개인적인 단계에서 개인적인 단계에 시작되는 케인일버는 그걸 갖다가 뭐 엠버다 뭐 해방식하지만 스파이럴 다나무스로 하면 블루밈이라 해서 우리가 인섭적인 단계 여기 왔을 때는 이제 궁극의 존재 실제 서양인들은 신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고 동양에서는 궁극의 실제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동양 종교들이 반드시 불교 이후에는 존재와 이 뭐 인식 양면을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북
도가도 마찬가지고 성리학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능은 지능의 발달, 우리가 지금 지능의 발달, 우리가 발달 심리학적으로 지능의 발달, 지능이 발달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파울러 말고 그 다음에 그 한게 누가 그랬어요? 파울러와 가드너, 하워드 가드너. 근데 지능이 영성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궁극의 실제까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할 때 존재의 궁극의 그걸 갖다가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영이다. 아마 영이라는 거는 그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의식이 낮은 단계에 있어도 신비롭고 그리고 초인간적이고 뭐 신적이고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단계 의식의 단계다 하지만 그렇게 신비하고 그하고 느끼지만 그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지금 뭐예요? 발달 심리학적으로 인지의 발달이나 가드너식으로 그 발달 단계 지능의 발달로서 그 하는 게 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천재라도 완전히 무신론자가 있고 뭐 이러도 궁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지능은 높아도 건기가 낮으면은 그런 거 생각할 일도 없고 또 건기가 괜찮고 지능이 높더라도 이 사람 인식 자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럼 과학을 또 하게 된다 말이에요. 지능이 높으면 과학을 하면 또 과학적으로 가다 보면 어때요? 무신론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능을 가지고서 이걸 얘기한다는 게 영성을 한다는 게 가차가 갖는 문제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은 이 지능을 가지고 하는 게 유행이 하게 된 것이 파울러가 발달 심리학적으로 페이스를 가지고 발달을 하는 걸 얘기하고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했지만 그건 종교성에 반대 종교성. 분명히 이건 구분을 해야 된다. 종교성과 영성은 그러니까 이게 영성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궁극의 실제를 인간이 그게 관심을 갖고 이게 뭐지? 궁극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걸 철학적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들어가든 뭐 하든 그걸 갖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면은 그게 이제 영성이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영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서양의 존재 종교가 지배하는 그게 서양의 뭐 다른 종교 뭐 유대교나 또는 뭐 이슬람교 마찬가지지만 다 존재란 말이야. 왜냐면 그 경배하는 뭐 궁극의 존재라고 느끼면서 최고의 창조주로 생각하는 여호와, 알라 이런 게 다 존재란 말이야. 존재. 그래서 그걸 갖다 공통적인 용어로 철학적인 용어로 영, 스피릿 이거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궁극의 존재에 대한 걸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지능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타고난 것뿐이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하냐 어떻게 그 안에 따라서 지능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타고난 게 물론 타고난 거 어떤 사람이 뭐 수리적인 것 또는 예술적인 거 뭐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다중지능의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영성을 포함시켰다 이거예요. 영성이 그럼 지금 얘기한 지능적으로 이렇게 교육시켜도 그렇게 가느냐 이게 물론 어떤 종교적인 교육을 받으면 그런 쪽에 뭐 그걸로 하시면 그게 과연 영성에 대한 거 그냥 종교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부도 나오고 뭐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종교의 바로 이 아까 얘기한 인습의 블루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밈 이분법적으로 모든 진리를 갖다 보는 여기에 딱 걸리면 이게 이제 근본주의 종교 여든 종교대 그게 딱 걸리게 되면 근본주의적으로 가면 근본주의가 이 뭐 존재 종교로 가면 이쪽에 우리 동양으로 오면은 동양에서도 물론 근본주의 수준에서는 부처 열애 이걸 존재적으로 이게 뭐예요? 그 하는 거예요. 그게 기원하고 빌고 의존하고 하는데 근데 서양에서 존재 종교에서는 완전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딱 그 했다면 그걸로 갖다가 영성이라는 걸 갖다가 자기가 이 개념으로서 관념으로서 지능으로서 아는 그게 아니라 딱 그랬다면 그건 무조건 믿음으로서 실제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서 근데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혼육을 갖다가 정화시켜가지고 거하라 하는 이 기본적인 종교의 교리에 딱 가게 되면은 내가 잘 아는 사람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한데 이 사람 완전히 근본주의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걸 가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리가 여기 서양에서도 어디에 뭐예요? 이 근본주의가 아니고 다른 그걸로 하면 반드시 이 렉처 디비나 성독이다.
아마 그거에 대한 것이 반드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관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화, 계시, 또 광명 이런 걸 거쳐가지고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영성이 그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영성 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지능으로서 우리가 보면은 영성이나 영적 지능이나 여기에 똑같은 그걸 갖다 번역을 그렇게 해서 다 쓰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은 발달 심리학적, 발달 진화적으로 지능적으로 보는 것은 가드너식으로 보는 것도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 파울로가 그 하는 건 종교성 자체가 낮은 단계에서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초자연적, 신적인 거, 주술적인 거, 뭐 이런 거 모든 것 그런 걸 마법적으로 보고 또 뭐예요, 그걸 신비한 걸 보고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이런 영적 지능이나 영성 지능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켄 일버는 파울로와 그걸 받아들여 켄 일버 발달 심리학적이니까 영적 지능을 갖다가 종교성이 아니라 지금 바로 태고 아래 단계에서부터 켄 일버의 의식의 스펙트럼 또 그걸 성인 심리학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바이오다이나믹스하면 전 개인적인 단계인 베이지 생존적인 단계, 그외 주술적인 단계, 버블 또 그다음에 레드 이게 모든 급방이면 거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단계가 시작되는 이 블루 이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을 갖다가 발달이 이제 이 영적 지능이고 켄 일버는 그걸 넘어서까지도 이제 오렌지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세계적인 그 외 그린적인 거 이거 다 지능적으로 이렇게 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하나의 인식 지능에 대해. 근데 지능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켄 일버는 그걸 지능이라는 걸 그대로 그리 쓰는 거예요. 가드는 가서는 파울로는 지능이란 말을 쓰지 않고 페이스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지능했는데 오히려 그거는 그런데 이걸 지능이란 말을 계속 쓰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파울로의 페이스 믿음에 대한 발달 단계라는 것은 조금 이제 영성 지능하고 조금 다를 수. 그건 종교성을 포함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우리가 종교에서는 저 파울로의 저 이론을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 하워드 가드너가 사실은 멀티플 인텔리전스를 하면서 나중에 영성 지능을 집어넣었잖아요. 맨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영성 지능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텔리전스로 다룰 수 없는 궁극의 실제에 대한 그 지능으로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궁극의 실제를 이제 다 이제 블루빔 이상 가고 이제 오렌지 밈도 가면 어떻게 있어요? 이 지능이라는 것이 그 교육에 의해서 그한다는 게 사실 인지의 발달에 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는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공간 지각이나 뭐나 이런 걸 타고난 거에다가 또 그걸 교육을 하면 그게 좀 더 이 뭐 발달된다고 하시지만 가드는 식으로 본다면 인간의 영성도 그런 식으로 그 교육에 의해서 발달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발달한다는 건 뭐냐면 교육에 의해서 관념적인 인식 그러니까 영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가 아니고 지능으로 그 한다는 것은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파울로도 결국 그걸로 하는 거지만 가든에 그걸 하면은 이게 인간의 의식이 인섭적인 단계 여러분들 인섭적인 수준이라는 게 성장 과정인 단계들 그거는 국제 조약심 수준의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 위의 단계 형식 조약심 수준의 이제 중고등학교 단계 거기에서 좀 더 후면 가면 이 메타적인 그런 그 인식을 넘어서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켄 일버가 좋아하는 통합적인 이런 단계 인식을 하는데 그거 자체에 의해서 궁극의 실제에 대한 걸 그게 철학적이든지 종교적으로 인식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영적 지능이라고 본다. 영성 지능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궁극의 실제, 궁극의 존재에 대한 이해, 인식 이거지. 그 자체가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걸 갖다 그거 자체가 또 영성과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닌 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영성은 자기가 이제 켄 일버는 그걸 구분하고 있다 이거예요. 켄 일버가 얘기하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 지능이란 걸 자기가 발달 그걸 심리학을 하니까 파울러와 가드너적인 걸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켄 일버는 또 이걸 갖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영적 체험. 이거 뭐 영성 체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켄 일버는 성장 쪽에 그거는 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란 말이 있어요. 성장 쪽에. 이건 뭐예요? 깨어남을.
그러니까 개인일보는 양쪽을 다 얘기하고 이걸 다르게 보고 개인일보가 뒤에 이제 이게 그거에 대한 게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개인일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양면을 다 얘기하는데 개인일보는 성장으로서 그거는 것은 인간이 바로 개인일보가 얘기하는 의식이 인섭적인 의식에서 또 탈인섭적으로서 개인주의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세계중심적인 그런 인식 그 위에 또 그린 우리가 스파이럴 것을 하면 그린이고 또 개인일보의 의식의 스펙트럼으로 얘기해도 그린이지만 바로 상대주의적이고 세계적이고 이런 그린 정신 이런까지를 갖다가 하면서 이게 영적인 지능으로서는 존재에 대한 이 정도 오면 이제 블루 개인일보가 얘기하는 엠버 단계의 의식 우리가 스파이럴 다니면서 하면 블루 인섭적인 이런 단계를 넘어서면은 결국 궁극의 실제로 간다. 그 아래 땅에는 궁극의 실제까지 안 가도. 단계별로 영적 체험이 다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이 영적 체험이 아니라 체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깨어남으로서 이제 이 명상과 수련에 의해서 이게 더하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동양적인 종교로 얘기하면 일로 와야만 된다는 이거라 이거예요. 근데 개인일보는 이거를 갖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로 해놨다 봐. 이거 곱하기 이거로. 이거는 이해, 인지 이게 달라진다.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성 자체도 시만으로서 이해하는 거. 영성 지능이나 영적 지능. 이걸 갖다가 이 발달 심리학적이고 발달 심리, 다중 지능. 이걸로 얘기하지만 이게 뭐예요? 시만 인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해오라고 이게 할 수 있겠지. 해오. 이걸 인식을 통해서 이게 궁극의 존재가 이렇구나. 이걸 자기가 어떤 종교적으로 기독교로 들어와서 기독교 신비주의까지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든 또는 자기 철학적으로 그하든 심리학적으로 그하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그하는데 여기서 하는 건 이 하나의 이게 지능이 아니라 사실은 이 뭐예요? 인지와 인식, 관념 이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걸 자기가 문헌이나 또는 그걸 이해하고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궁극의 존재는 실제로서 영이든지 사실 일조만 존재적으로 오면은 영에 대한 거고 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여호와로 가든지 이쪽에 알라 또는 이게 신비주의에 얘기하는 아인소프 이렇게 하는 뭘로 그하든지 간에 궁극의 실제를 인식하는 단계 체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일보가 이런 영적 경험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 또 다시 나오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상 이걸로 해가지고 개인일보는 뭐예요? 사토리 이걸로 해서 들어가지고 하다고 그것을 이 두 개를 갖다가 개인일보가 도시구화돼서 나타낸 것이 이게 윌버콤 격자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조 프로세스 상태 발달 성장의 구조 이 깨어남의 상태. 근데 이제 개인일보가 이 두 개를 이런 걸로 자기 아주 핵심으로서 그하고 이것이 여기에 나오지 않고 요 다음 찹다. 여기에서는 그게 안 나오죠. 4장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요 다음 찹다가 뭐냐 하면은 요 다음 찹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발달에서 이 초기 성장의 초기 단계들. 근데 윌버콤 격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그래서 이 개인일보는 영적 지능과 이 체험을 이 틀을 가지고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5장에서 성장의 초기 단계라고 아래 단계에 대한 걸 갖다가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계통발생적으로 인류의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의식의 진화 발달, 이걸 시대적인 사조와 시대적인 이 사상 이것이 태고 쪽에서부터 전근대에 해당하는 뭐예요? 중세, 근대, 그다음에 근세와 가지고 계몽주의 시대를 지어서 근대와 산업화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서양 그것이 해가지고 오늘날 현대에 이르는 과정을 갖다가 이 진화로 보고 그걸 또 개인의 그거를 마찬가지로 성장을 갖다가 태어나서 인지적으로는 감각 물리적인 인지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구체 조작심 단계 이런 걸로 해서 쭉 그가 인지적으로 삐아제식으로 이렇게 그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자기의 메슬로의 자기의 발달 단계 이걸로 설명하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성인이 돼서 어떤 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발달의 라인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개인일보의 그것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한 걸 여기 개인일보가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하면서 지금 개인일보가 여기 몇 페이지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네. 개인일보가 지금 보면 이 도표와 의식의 구조, 의식의 상태 발달 단계라고 해가지고 개인일보의 책에 120페이지와 121페이지가 보면 완전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갭서
이건 세계관이고 계통 발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예요? 파울로는 지금 앞에 얘기했지, 페이스의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레빙은 자아 정체성.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인지에 대한 걸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그 다음 빼져 있는 거지만 인지의 발달. 그게 뭐예요? 인지의 발달 그게 쓰는 거 보면 뭐예요? 개인이 태어나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레이브스를 똑같이 그게 이거 성인인데 이거는 그레이브스 이거는 성인에 대한 건데 이걸 똑같이 여기다 그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매슬로도 매슬로는 당연히 이 자기 욕구니까 뭐예요? 좀 레빙거와 앞서가지고 하는 자아에 대한 발달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인지의 발달 상황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라인을 보면 개인을 보면 내가 지금 누누이 얘기했지만 계통이든지 성장 과정이든지 또는 이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걸 똑같은 자기의 의식의 스펙트럼에 똑같이 놓고서 또 횡적으로 상황을 놨다 이게. 그럼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성인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보자. 성인에 대하면 예를 들면 그레이브스가 여기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 제일 밑에가 뭐예요? 그레이브스의 제일 밑에가 베이지 밈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지 밈. 인간의 생존 본능. 그러면 생존 본능만 있는 거예요, 성인이? 그것이 지배하는. 예를 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예요? 노숙자나 또 생존적인 본능만 남은 치매. 그러면 치매는 병이니까 제외하고서 그럼 노숙자가 그랬다면 그 노숙자의 인식이 이거 밑에 감각 본능밖에 안 남아 있어요. 노숙자는 엊그제까지도 회사 사장하다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 삶이 파탄이 되니까 의지를 잃고서 와 있는 거지. 그 노숙자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한참 잘 나갈 때는 합리적이고 오히려 지금 뭐예요? 그린까지도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도 인습적인 거. 그럼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그 사람 지금 현실이 완전히 자기 삶이 파괴되다 보니까 퇴행해가지고 베이지에 와 있는 거지. 그것밖에 없다는 걸로 이렇게 발달 심리학적으로 앞에 그 생각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한테 입이 아프게 얘기했듯이 성인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20대 초까지 성장하는 것은 타고난 건기나 또는 유전적인 거나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문제가 별로 없이 성장하면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 교육받으면 어디까지 가요? 최소한도 20대 초에는 어때요? 그린 정신까지 있는 거예요. 그린 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뭐예요? 이성적인, 이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발달이 제대로 안 되면 그까지 못 가고 그 밑에까지 가지만 최소한도 뭐예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내면에 어떤 이 정신심리 장애가 있더라도 최소한도 그 사람은 어때요? 인지로 얘기했을 때 이 형식 조작심, 후형식 조작심적인 최소한도 논리적이고 메타인지적이고 그 안에 또 물론 자아 자체는 또 그보다 더 아래 구체 조작심 단계의 자아의 정체성은 뭐예요? 유흥적인 걸로 얘기하는 중이지. 페르소나란 말이에요. 페르소나.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위에까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갔다가 삶의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나락에 떨어지면서 케인일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갖다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갭서의 세계관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이게 이 케인일보 이 도표란 게 스스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드러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깊이 얘기할 시간이 없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케인일보가 지금 사장에서 얘기하는 거나 또 윌버콤 격자를 보자면 케인일보가 지금 여기서 윌버콤 격자를 굉장히 신주단지처럼 얘기하는데 윌버콤 격자를 보자. 이 사장에서 예. 교수님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127쪽 맨 아랫줄에 보면 니콜라스 웨이드의 책을 127쪽에 예. 니콜라스 웨이드의 니콜라스 웨이드의 진보주의자 이론가들이 우리 이제 인간이 한 5만 년 전까지 인간 유기체가 진화를 완수됐다. 약 5만 년까지 인간 유기체가 진화를 완수했고 그때 또 진화는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한 6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주의 이론가들을 좌익 인문학 교수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은 요거를 오히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전적. 그러니까 그거 멈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윌버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아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다. 폭발적으로 이제 진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이제 뇌의 구조가 어쨌든 크로마뇽이 되면서부터 이제 진화가 되면서 한 5만 년 전까지는 지금의 뇌의 구조의 형태를 갖추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렇게 폭발적인 진화나 발전 뭐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이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미 우리 이 교수는 다 잘 알고 있는 그게 답인데 또 여러분한테 내가 그한 건데 그건 또 역설적으로 유물론자가 얘기했어요. 왜 그럼 이 얘기를 켄일버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성자박적이고 그한 게 뭐냐면은 켄일버가 얘기하는 그게서 지금 이게 뭐냐면 5만 년 전에 그한 게 뭐냐 바로 지금 우리 교수 얘기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간이 크레마뇽 뭐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그 정도의 그 돼도 이미 유인원의 뇌보다 더 뇌가 더 뭐 복잡하게 뇌 구조가 이런 것도 아니고 뇌 생물학적인 신경 생리적인 구조는 같은데 그런데 그때부터 완전히 또 인간은 이 뭐예요 인지가 그러니까 유인원부터 따지는 게 딱 좋아. 유인원에서 인간을 뭐 크레마뇽 이전까지 다 따져도 마찬가지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그 다음에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냥을 하고 거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되고 하니까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는 것은 그 위에 이 경험에 의해서 배운 거를 그걸 아랫대한테 가르쳐주고 하니까 학습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갈수록 그 가르쳐주는 그게 문명의 진화. 뭐 이게 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그게 넓어지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것도 아니고 그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의식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것하고 인간의 이게 뭐냐면 이 의식의 진화가 뇌의 구조에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이게 와서 뭐예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생 인류를 하면 호모사피엔스 그 중간에 좀 호모사피엔스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거의 별로 없다 이게 없대 차이가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와 유인원이라든지 뭐 그 사이에 뭐 호모 일렉투스에서 뭐 아까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인지가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진 거는 전부 다 학습에 의해서 그하는데 학습. 이게 밈이란 말이에요, 밈. 이것이 깊어지고 누적적이고 그 하면서 그어지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체 그 이후에 진화가 안 됐다는 것은 진보하는 사람들이 안 됐다는 건 생물학적인 진보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만일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인간의 진보가 그래도 없다 그 이후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나 영이나 혼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걸 떠나서 얘기하더라도 유식학 뭐 아레아식 뭐 이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해야만 되는 거지만 마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게 우리가 유식에서 아레아식이라는 것도 모든 생과 생을 거치면서 한 경험이란 게 다 그것도 학습되고 그하고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서 그것이 가장 당시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변해요도 이숙식이라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 더 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유인원 같이 본능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인 게 반응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뇌 구조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인지와 인지에 의해서 생기는 인지가 높아지면 셀프가 인지가 자아를 만든단 말이에요. 인지가 뜨거가지고 유인원도 우리가 서너 살짜리의 자아는 있다고 하는 게 유인원의 인지는 서너 살 아이의 자아의식과 유사한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인지, 그와 자아, 의식 이것이 전부 다 이 학습에 의해서 미임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럼 켄일버적인 시각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켄일버는 문명화 여기에서 인문, 예술, 과학기술 발전. 켄일버는 이것이 바로 이 꼬루가 진화라 이렇게 보여주는 진화. 근데 이거는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닌 건데 그렇지만 이것이 뭐예요? 고도의 인지밈, 밈에 그하지만 의식이란 것은 그런 인지가 발달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과학기술 발달. 그러면 오늘날 과학기술이 고도화돼서 인간들의 모든 의식이 어디가 있었어요? 전부 다 지금 최소한 그린 밈이 제일 밑에 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렌지 밈에 해당하는 게 지금 고도의 과학기술적으로 그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이것이
발달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어떤 사람은 왜냐면 이런 인문학적인 책을 문학책 셰익스피어든지 뭐 누구든지 톨스토이든지 뭐 이런 읽고서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하면 의식이 깨어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 책을 읽고 톨스토이 책을 문학책으로만 읽고서 그 하면 어떤 사람 그거 끝나면 그 사람의 의식이 진화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을 과학의 발달을 지금 얘기해 뭐예요? 오늘 현대 정신과학, 심층과학 이거 자체를 갖다가 현대적 영성. 물론 이것이 현대적 영성을 갖다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것이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양자 물리학이 입자 물리학 촉근 이론 데이빗 봄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입자 물리학, 물리학 촉근 이론, 데이빗 봄의 양자 파동장 이 세 개가 이제 이 주도 이게 다양한 물론 이거 말고 이론이 있지만 근데 이것이 요즘 와서 어디로 통합된 거예요? 이게 통합된 게 양자 정보 이론이란 말이에요. 양자 컴퓨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형성해 오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관념을 알고 있던 이 중첩의 원리 우리가 지금 관측자 뭐 효과를 이런 건 여러분이 상식으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리학에서 이중 슬릿이라든지 관찰적 효과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게 큐비트 상태 제로 완이 어느 것이 가능하다는 걸 양자 컴퓨터가 입증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번 정보가 한번 얽히게 되면 이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더 강한 그에 대해서 그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양자 정보 이론이라는 게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의 원리죠, 이건 원리. 그 다음에 양자 얽힘. 양자 얽힘을 이제 이론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원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또 이게 아직도 양자 컴퓨터가 완전 실용화되기 힘든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 바깥에 정량이나 장이나 바깥에 디코이런스가 되기 쉽다 이게. 그 다음에 딴 여러 가지 있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한다 이게.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뭐예요? 여기인데 더 놀라운 것은 양자 정보 이론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통합 양자 물리학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 양자 컴퓨터의 발전과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사이에는 주류가 아니고 옆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주류와 같이 팍 나오면서 세게 나오는 게 뭐냐면 양자 정보 아니야. 정보가 뭐예요? 밑에 양자 물리학의 그 차원에서 아주 양자적인 운동, 양자 물질적 운동 이걸 그와 관련된 정보에서부터 더 위에 인간의 의식.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서 인간의 이 에너지 상태 완성이 확 바뀐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보다 더 위의 의식. 그러니까 이 다차원의 거는.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정보가 의식이고 이 의식이란 게 이게 마음이고 그걸 보니까 이게 정보가 심의식이더라 이거예요. 심의식. 다차원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주가 우리가 파동이 다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구나. 범심론이다. 범심론. 범심론으로 와서 보니까 마음, 의식 이것이 최고의 정보. 디바인 매트릭스다. 이렇게 매트릭스 장애 정보죠. 심이죠, 심.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심론인 대승불교의 유심론, 화엄 이거하고 같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게 의식이 진화가 아까 얘기했죠. 지능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지능이 아니지만 이게 인지 이게 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라면 해오가 가능한데 해오가 이 궁극이 해오를 과학 쪽이 먼저 얘기한다. 해오 심한.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남아있는 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깨우치고 깨달아서 체험하는, 케닐브가 얘기하는 이 단순한 짜또리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윌버 콤격자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이 교수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진화라는 것이 케닐브는 과학기술이나 문명, 문화 이게 거하는 것이 그게 또 인간의 사조, 사상 이걸 바꾸고 하는 뭐게 그런 모멘텀이 되고 하는 이런 걸 해주면 그 사조와 사상의 변화가 그게 인간이 반드시 진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의 성장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의식이 성장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의식이 밑에 아까 얘기했는데 구체 조작심, 인지적으로 얘기하면 구체 조작심, 형식 조작심, 후역식 조작심, 이성적이고 이런데 근데 케닐브가 어디서 멈추냐면은 이게 또 역설이. 케닐브가 딱 하는 이 통합, 초통합. 이 아까 오르빈도 얘기가 나왔죠. 오르빈도의 전개인, 개인, 초개인이잖아요. 초개인적인 단계에 대한 건 케닐브가 그하지 않고 이 통합에서 그러니까 케닐브가 얘기하는 터콰이즈, 틸, 암청록 요까지만 얘기한다 이게. 실제는 사실 뭐예요? 체험을 하려면 그 위에 초개인적인 단계.
정묘적이고 원인적 이거 해는 그걸 얘기하는데 개념은 그렇게 단순한 상태로 얘기한다. 그건 상태가 아니고 그거야말로 인간이 수련하고 수행해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자 해오는 우리가 범심론적으로 한 또 범심에 대응하는 이 뭐예요? 사상이 뭐예요? 범신이란 말이에요. 범신. 이건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 인식의 다른 말, 마음의 다른 쪽면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예요? 이게 신이고 이거는 일심인데 유일신의 유일심이에요. 유일심, 유심. 기가 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학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스피노자란 말이에요. 스피노자의 그게 참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만 하면 존재적으로 양자 물리학을 얘기하는 게 극치가 스피노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소산적인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창조된 이것들을 창조가 일어나게 하고 그하고 능산적인 장애라는 거 능산이라는 게 뭐야? 그걸 일어나게 하는 건 자연의 궁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윌버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서 이제 그럼 여기서 켄 윌버가 신주다치처럼 봤던 윌버콤이 갖는 문제를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